어디서 연구하고 계신가요? 원래 연구소는 지난해까지 용인에 있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저 오류동에 오류동이요? 자기 연구소를 지었고 원래 짓던 게 이제 완공이 되고 작년에 입주해서 예. 5층짜리 건물이 시설 잘 돼 있고요. 예. 거기서는 주로 이제 연구소 요즘 지원이 거의 없잖아요. 이 연구소를 운영해야 되니까 주 사업은 개복제예요. 이제 개복제는 상업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자기가 키우는 이쁜 애완견 이 죽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복제하려고 많은 사람이 오고 있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한 마리당 10만 불 정도 받습니다. 10만 불이요? 그래서 거기 연구소에 가면 별도 수술실과 병원 가면 개들이 많고요. 그래서 예. 그걸로 일단 그 유지하시면서 아, 그래요? 예, 집은 이제 여의도 그대로 계시고요. 지인들이나 이게 가끔씩 만나고 주로 수암연구원에서 연구원들하고 주로 같이 계시는군요. 예전에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뭐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예. 그 연구원들이 상당수가 다시 모였어요. 항유침 전문 커플 매니저 김경희 씨 모시겠습니다. 인연을 맺어주신 분들이 어느 층 정도 되나요? 현혹서부터 1조 밑으로 네. 소개비는 어느 정도? 2억 2억이요? 회장님이 재혼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한 10년 차 이상 보시니까 나이가 25, 키는 167, 피부는 하얗고요. 최하 아이비리그 이상 한 100억 정도, 한 100억 정도. 아니, 자, 우리 신데렐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남자 신데렐라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여성 잘 만나서 네. 이렇게 갑자기 신데렐라가 된 그런 남자들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최고의 남데렐라 차두리 씨입니다. 호텔 상속자가 될 뻔한 신데렐라예요. 네. 자, 이 어떻게 된 내용이죠? 예, 그 축구 선수 차두리의 처갓집이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이라고 예. 옛날 아미가 호텔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뷔페 맛있는 집. 예. 예. 이 강남 5대 부자 중에 한 집이거든요. 이 그 신철호 회장님이 저도 이제 옛날에 출입할 때 뵌 적이 있었는데 예. 이분이 정말 그 호텔 특히 한국적인 호텔 예. 이게 무슨 다른 나라 거 말고 진짜 한국적인 호텔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해외 나가서도 계속 그거 보고 다니면서 수집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이분이 원래 그 강남 땅보자 중에 한 유명한 회사가 일진실업이라고 예. 그 집안의 이제 둘째 아들이시거든요. 아. 또 해외에 필리핀 세부에도 있고요. 일본의 후쿠오카에도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호텔 리조트 체인을 하시면서 한국의 호텔로 세계적인 뭐 포시즌을 넘어서는 예. 그런 호텔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예. 그 지금 개인 재산으로도 개인 재산은 한 1,000억 넘으시거든요. 그래서 예. 개인 부자 순위로 한 243위 그 정도 되는. 강남 5대 부자인데 1,000억밖에 안 돼요? 자기 개인 재산을 봐야 돼. 아, 개인 회사 재산. 말고, 그러니까 이게 회사 말고. 주식으로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내 돈. 현찰. 요거는 좀 틀리거든요. 자, 네. 근데 그런 분의 그 따님이 차두리 선수와는 또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원래 팬이었대요. 누가 누구예요? 아, 부인이. 부인이 아, 차두리 씨가 팬이 네, 아니고요. 네. 그때 그 전에 그 여자친구 있었는데 차두리 씨가 헤어져서 좀 시련의 아픔이랄까요? 그거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친해지게 돼서 결혼까지 꼬리는. 아니 그 차두리 씨 어머니 노은미 씨가 그 재벌가 쪽하고 발이 넓으시죠. 예.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가 예. 여차저차 이렇게 이제 도킹을 시키지 않으셨을까. 예. 사실 그런 그 유명한 모르고 도킹. 뭔가 이랬을 수도 그런 있죠. 얘기가 사실은 세간에 많이 많이 있죠.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네, 아. 근데 굉장히 그 차두리 부부가 굉장히 행복한 모습들을 예, 예. 참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문신까지 네, 했어요. 생일인가 뭐 예. 딸이랑 여기 아내 옆구리에 했는데요. 옆구리에 네, 부인의 생년월일과 딸의 생년월일을 로마자로 해가지고 여기 두 줄 이렇게 무슨 유전자 구조처럼 아. DNA 구조처럼 했고 뭐 그걸로도 사랑을 표현했지만 평상시에도 뭐 이 부인이나 아이들의 딸에 대한 막 이 사랑을 막 표현을 했었어요. 네. 그랬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살고 정말 너무 좋아 보였는데 또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차두리 씨가 SNS에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던 예. 바로 그곳에 아 이제 혹간에 내가 뭐 장인떡 보고 산다 뭐 처갓떡 보려고 결혼했다 이런데 나 정말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뭐 둘이가 좀 행복하지 않다 그렇지만 노력해 가겠다 막 이런 이혼 전에 이미 이런 또 심경 글을 올렸어요?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랬구나. 몰랐던 사람들은 그 파경 소식이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혼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그 독일에 있을 때 뭐 하여튼 뭐 그 부인이 가서 좀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셀틱 예. 팀에서 뛰면서 이제 주로 결혼 생활을 했고 근데 예. 이제 부인이 굉장히 돌아가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한국으로. 한국병에 돌아가고 싶어서 계속 K리그 진출해봐라 모색해봐라 하는데
워낙 가정적인 사람이라 그걸 들어주고도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유럽에 나가서 이렇게 잘 그럼요. 뛰고 있는데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또 K리그에 들어오는 것도 또 아무데나 들어오기도 겁이 나고 이렇게 보던 차에 이제 아버지가 있는 이제 수원으로 들어올까 했는데 또 그걸 결심할 즈음에 또 아버지가 해임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또 K리그는 조금 더 멀어지고 그런 때 또 독일 듀셀도르프에서 또 이적 스카우트죠. 제안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부인이 너 요번에 정말 한국 안 가고 정말 또 독일 가면 나는 혼자 한국 가겠다 했는데 정말로 한국에 혼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차두리 씨가 첫 번째 이 계약을 하고 나서 첫 번째 훈련 때부터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예. 독일 언론에서 어디 가느냐, 왜 첫 번째 훈련부터 안 보이느냐 예. 이제 막 그랬는데 사실 그때 이제 차두리 씨는 부인을 따라서 한국을 들어왔던 거예요. 설득해서 다시 같이 독일에 가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근데 설득은 잘 안 됐고 결국은 그게 안 돼서 이제 혼자 돌아가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별거가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거죠. 남편의 뒷받침만으로 살기에는 이 부인의 자기 주장, 자기 인생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참 탓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선택으로 각자 가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하겠어. 부인도 내 일을 하고 싶다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냥 부잣집 보고 이렇게 사돈이 됐으면 이제 생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됐겠다. 또 축구 선수로서 뭐 더 가고 싶은 고지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모든 그 국민들이 특히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아주 귀염둥이 차들이었는데. 아 이것도 그런- 있잖아요. 간 때문이야. 네. 아주 천진난만한 독일 CF.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한국 하면 잘 모르고 일본만 알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차범근을 알아요. 아유, 특히 그럼요. 독일에서 아직 나이 많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 어린 애들까지 차범근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두리를 알아요. 사두리가 얼마나 귀여운 마스코트로 독일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냐면요. 예. 그러니까 두리두리 하면서 아주 좋아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두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아빠, 그러니까 아예 제 친구들까지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친구가 그래요. 그러니까 디셀도르프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차두리 경기를 봤대요. 봤는데 멋있대요. 잘생기고 아주 멋있는데 부인이 한국으로 가자고 해서 여기를 그만둔다는데 그거 진짜야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리고 이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아까운 그런 케이스였어요. 너무 다정다감하고 운동 경기장에 아기를 이렇게 등에 이렇게 업고 나오고 예. 그랬었대요. 사진도 많이 올렸죠. 자, 대통령의 사위에서 재벌 사위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요즘 새누리당에 뭐 실세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유 저분은 뭐 남데렐라 정도가 아니고 예. 정말 저 파란만장이죠? 정도면 아니죠. 어떤 겁니까, 뭐 끊임없이 신분상승이 된 신분상승이 되는 케이스죠. 거죠? 왜냐하면 이 1985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으로 재직하실 때 예. 청와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 고명딸이죠. 전효선 씨하고 결혼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슬아의 딸을 둘을 뒀어요. 둘 다 예.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결혼 20년 만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2005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그 롯데그룹에 이제 신격호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신춘호 회장이 이제 농심 회장이시고 막내가 신준호 회장이신데 이 신준호 회장이 푸르메 회장이거든요. 옛날 롯데 해무유 했던 그 회장. 근데 이제 거기에 딸인 신경아 씨하고 이제 재혼을 했죠. 재혼을 해서 작년에 올해 지금 그 2010년도에 재혼을 하셨는데 예. 재산 신고한 걸 보니까 재산이 212억을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50억이 늘었는데 110억이 이제 유가증권이고 40억이 예금이고 이게 배우자 재산으로 예. 신고를 하셔가지고 글쎄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재벌가에 가시긴 하셨는데 아직은 재력가 수준, 재력가 수준에 있으십니다. 근데 뭐 지금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 원내 수석 부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파워풀한 분이시죠. 네. 그- 첫 결혼부터 뭐 완전 최고의 남데렐라네요. 이분 근데 좀- 어떻게 만나신 요즘에 거예요? 막강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데 네. 돈 200억 재산 신고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식들의 재산을 신고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했구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들 자식 재산 손녀들. 그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죠. 이혼했는데 아니 그래도 그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이니까. 그것까지 다 신고하면 굉장히 아마 재산이 불안할 텐데 어쨌든 그건 거부를 했어요. 거부해서 예. 신고를 안 했는데 그래서 첫 결혼을 이제 효선 씨랑 했었죠. 저번에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께서 프랑스 어학원에서 만났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이거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만나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도킹했을 수도 있고. 이것도 도핑일 수도 있고. 도킹 가능성이 높네요. 예. 또 한 얘기는 전 대통령이 딸의 사윗감을 반듯한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 좀 수소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서울대 총장한테 그럼 도킹이네요. 그러니까 서울대 총장한테 부탁해서 네. 괜찮은 제자나 인재가 있으면 추천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양반이 서울대 출신이어서 네. 예, 됐다고. 경제학과 근데, 예. 수석이셨다고. 그러니까 근데 또
전 전 대통령이 법조인은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고리타분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 출신의 인재를 왔다고 해요. 아니 정말 저는 제가 그 전효선 씨를 조금 이제 곁에서 여고 시절에 본 바로는 그렇게 뭐 도킹하고 정략적인 결혼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굉장히 효선 씨가 이렇게 아빠를 닮아서 우람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예쁜 남자, 잘생긴 남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상현 씨가 뭐 지금도 뭐 인물이 좋지만 그 옛날 대학생 때 얼마나 정말 그 훈남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효선 씨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프랑스 그 어학원에 서울대 영문과 다녔거든요, 전효선 씨가. 그러면서 이제 뭐 프랑스어에도 관심이 있었나 보죠. 그 어학원 다닐 때 그 남자도 같이 어학원 다니면서 그때 그냥 정말 순수하게 연애를 한 걸로 우리 동창들은 다 그렇게 인정하고 본인들 있었어요. 모르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 사위여서 득본 것도 있잖아요. 많이 줄 때는 네. 이분이 군대 입대 시기와 바로. 제대 시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대 날 바로 제대를 했어요. 이게 이제 88년 5월 14일 날. 석사장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받았다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군복 이게 당시에 왜 그러니까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를 따면 전방 부대를 6개월 동안 경험을 시키면 바로 제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혜택도 받았겠지만 그 전효선 씨를 제가 한 5, 6년 전에 이제 잠깐 만났는데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마음고생 많이 한 얼굴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이혼하고 두 딸 외국에서 키우고 자기는 거의 뭐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TV도 거의 보지 않고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이제 뭐 아버지의 일이었지만 그 이제 딸로서 살아가는 그 정치적인 인생을 같이 하면서 또 외국에 있으면서 그 남편도 같이 그 효선 씨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대요. 그 거의 뭐 아내의 뒷바라지도 거의 못 받았을 것 같고 효선 씨 나름대로 마음고생하고 두 부부가 그렇게 이혼하기까지 평탄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따지면 그렇게 뭐 물론 뭐 경제적인 혜택 이런 건 많이 받았겠지만 심리적으로 볼 때는 그 20년 동안 결혼 생활이 아마 그렇게 행복하지는 그렇겠죠. 않았을 아니, 거예요. 그러면